바름으로써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가성비 좋은 그런 항노화 치료를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장은영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남자분들 우리가 흔히 요즘은 다 선크림 잘 바를 것 같은데도 의외로 또 가끔 여성분들도 선크림 귀찮고 자기 피부 트러블이 너무 많고 남자분들은 답답하고 바르고 난 다음에 꼭 뭐가 생겨서 선크림에 소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피부과 이렇게 진료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우리가 선크림을 바름으로써 주름과 색소를 예방하는 가장 피부과에서 경제적인 항노화 치료라고 흔히 설명들 합니다. 선크림만 제대로 바르면 우리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겨울인데 겨울에도 선크림 바르는 게 중요한가요? 자, 우리가 자외선이 강한 봄, 여름, 가을을 지나두고 겨울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안 발라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흐린 날씨나 또 나는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밖에 나가는 일 거의 없어. 나 선크림 바를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얼마든지 우리 피부를 침투하고 있으니까 흐린 날씨나 아니면 실내 생활이나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습관적으로 기본적인 스킨 로션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선크림을 바르는 건 항상 생활 습관화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부위가 우리가 얼굴은 잘 바르는데 가장 돌출되어 있는 코 부분을 듬성듬성 바른다거나 아니면 코 부위를 좀 놓친다거나 해서 색소 있는 분들 봐보면 콧등이나 이런 데 굉장히 색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입술은 대부분 선크림 입술은 애매한데 잘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입술 같은 경우도 보면 까뭇까뭇한 반점이 생기는 경우 또 입술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런 자외선이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코나 입술 이런 부위도 꼭 잊지 말고 꼼꼼하게 바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선크림을 고르면 좋을까요? 모든 우리 선크림은 기본적인 화장품 성분이 베이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습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러블이 굉장히 잘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선크림만 바르면 꼭 뭐가 올라온다. 이럴 때는 화학적인 유기자차 선크림보다는 물리적인 차단제를 주로 약간 백탁 현상이 물론 좀 신경 쓰인다고들 하시지만 또 고루 여러 번 펴 바르면 훨씬 우리가 희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벽을 만들어줘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트러블 잘 생기시는 분들,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하고요. SPF 지수에 예전엔 굉장히 많이들 신경 썼는데 요즘 우리 웬만한 선크림 다 30 이상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주 하루 종일 트레킹이나 스키, 겨울에 이렇게 하루 종일 등반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물론 되도록이면 50 이상을 사용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생활하는 3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바르면서 시원하고 약간 청량감도 느낄 수 있는 젤 타입이나 아니면 스틱 타입 미스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근데 겨울에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크림 타입 선크림이 그래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는 방법인데요. 선크림을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용량을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에 얇게 펴바를 정도면 방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통 500원 동전 하나 정도 크기를 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짜서 500원 동전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일단 좀 양도 훨씬 크고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최소한 100원 동전 이상은 바르라고 하는데 100원 동전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서 보통 우리가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손가락 마디를 기준으로 두 줄 정도는 충분히 짜서 이렇게 얼굴에 펴바르고 펴바를 때도 항상 가장 돌출 부위인 코나 바로 가장 우리 색소가 잘 생기는 광대뼈 돌출 부위에는 꼭 다 바르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바르기를 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하다 보면 이제 땀이나 이렇게 식림 현상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바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휴대용으로 보통 스틱 같은 형태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는 그 부위만 살짝 덧바르기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크림 바르고 잘 활동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은 너무 과도한 씻김을 하는 게 문제고 남자분들은 좀 소홀한 씻김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보통 이제 화장 지우고 할 때 클렌징 오일도 쓰고 클렌징 워터 이렇게 클렌징을 몇 단계 해서 얼굴이 약간 뽀소송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좋은 세안 방법이 아닙니다. 세안을 하고 났을 때 덜 당기는 느낌? 뽀송뽀송이 아닌 약간 좀 뭐가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가장 좋은 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방어막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그냥 클렌징 폼 하나 가지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세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폼으로도 한 가지만으로 깔끔하게 하더라도 약간 덜 닦인 듯한 상태의 그런 세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마무리 단계로 세안하는 좋은 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 피부는 어떻게 발라야 되는가? 특히 이제 피부과 다니시는 이제 아토피나 아니면 얼굴에 지루 피부염이 있으시고 약간 붉긋붉긋하면 이제 트러블을 낳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뭘 바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꼭 필요하니까 충분히 보습크림 먼저 충분히 바르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붉긋붉긋한 부분이 눈 주위라든가 우리 예민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바르기를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 나 선크림 이럴 때는 안 바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위도 충분히 보습크림 바르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자극이 덜한 그런 물리적 차단제를 눈 주위도 꼼꼼하게 물론 이제 눈에 너무 자극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바르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피부를 늙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치료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선크림 잊지 마세요.